번째 영상이 되었네요. 피로감이 이렇게 올 때 항상 저는 이 약간 몸살기가 느껴질 때는 이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머리도 띵하고 오늘 오전에는 뭔가 목도 좀 느낌이 이상하고, 그래서 따뜻한 이 보리차를 생강차를 먹으려다가 생강차는 너무 또 향이 세기 때문에 보리차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은 딱히 생각이 나지 않고,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 하면서, 엄마가 이제 혈압약을 이제 새로운 병원에 가서 바꿨었었는데 한 일주일치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다 된 시점에서 엄마 오늘은 가야 되는데 하니까 엄마가 약을 다 안 먹었다고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약을 먹을 생각이 없으신가, 이 병원에서 어머니가 약을 여기서 처방 안 받으실 생각인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약을 다 안 먹어서 안 가는 거지 갈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줬는데 2주가 돼서 제가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약이 너무 세서 약을 이렇게 반알로 이렇게 나눠 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 의사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어머니를 저도 못 이기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을 들어갔죠. 들어가서 대기자가 없어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치를 줬는데 왜 2주 돼서 왔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어머니가 약이 너무 안 맞아서 약을 조금씩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신경 안정제까지 주지 않았냐.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이제 고혈압 먹으면은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데 하니까 어머니께서 신경 안정제는 한번 먹고 안 좋아서 먹기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좋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한참 동안 어머니가 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가서진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충분히 생각해서 말할 수 있게 기다려 주셨는데도 어머니가 말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이제 결론이 났는데 두려움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혈압도 재봤는데 잘 떨어지지 않고 약을 나눠 먹으면 준 약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약을 나눠 먹으면은 혈압도 떨어지지 않고 거진 응급 환자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환자가 이제 의사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와야지 이런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막 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하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꾸중은 하셨는데, 약을 지어줬어요. 이중을 지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말한 것처럼 드시지 않으면 다음에 오셨을 때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엄청 호통과 야단을 맞고 그렇게 병원을 나서게 되었죠. 뭐 말할 게 없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했지만 어머니에게 엄마 알지 하면서 엄마의 마음대로 하면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다 하면서, 엄마가 약을 계속 처방받고 싶으면은 엄마가 의사 말을 듣는 게 낫다. 다른 병원 가도 그렇다. 지금 약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꾸 나눠 먹으려고 해서 그거를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한 번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 높으신데 뭐 어머니한테 의사가 막 꾸중을 하셨는데, 제가 또 되레 뭐 어머니 했잖아 이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단다, 엄마가 알아서 처신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먹었니? 엄마 오늘 먹었어? 오늘 먹었어? 막 이렇게 제가 막 관리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싫고 내가 분명 말했고 의사도 말씀을 주셨고 2주가 됐을 상황에 어머니가 드시지, 정말 약을 또 나눠서 다 드시지 않았다면 또 어머니가 그 병원을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따라는 가야 되겠다. 어차피 가면은 또 쓴소리 하실 거 알겠지만은 일단은 뭐 약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 뭐죠? 활동 보조사는 이 그 대상자가 가는 곳을 다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대상자의 옆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대상자에게 하는 그 제3자의 그것을 같이 듣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그 활동 보조사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제 어머니는 또 다른 쪽으로 질병 쪽으로 이제 제가 보조 역할을 하는 거라서 나는 가기 싫지만 의사가 저렇게 세게 박는데 내가 왜 가서 차라리 엄마 혼자 들어가서 엄마 혼자 뭐 꾸중을 듣든지 하고 나오면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2주 후에 약을 다 드시지 않아도 나는 또 어머니랑 같이 동행해서 그 의사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면서 하나님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을 때 저는 말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의사의 그런 입장과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껏 경험하셨던 거, 연구하셨던 거, 뭐 통계적으로 수치 이런 거 다 그 체감을 하실 테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 환자들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정말 군인처럼 딱딱딱딱 맞게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마음이 또 있잖아요. 마음이 없다면, 이성만 있고 마음이 없다면은 뭐 우리를 정말 뭐 이렇게 뭐 기계처럼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진다면 우리가 이성을 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도 형편이 있다. 환자도 형편이 있으니까 의사가 말한 것 다 존경하고 존경스럽고, 인정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존경스럽지만은 또 하나님을 거론해야 되겠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의 형편대로 그렇게 좀 처방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구해야 되겠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정말 좀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게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저를 벼랑 끝으로 막 의사가 막 꾸준히 계속해서 밀어간다면은 아마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순간이, 어머니가 만약에 그 병을 다시 가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에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에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할 때 그 대상자 그 아동이 초등학교 졸업을 한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뭘 꺼내시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선생님들 한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는데 립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딴 선생님이 이렇게 받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 뇌물이라면 뇌물이잖아요. 그래서 받기가 싫었어요. 받기가 싫은데 그 분위기가 진짜 막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 받았는데,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거 도저히 제가 받기가 좀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도 그거 제 돈으로 산 거 아니라고 그냥 받으시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챙겼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제 받은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거 받는 거 정말 부담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흘렸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누구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어머니 쓰시기에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딱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는 내가 쓸만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집에 거기 장사하시는 아저씨 계시는데 거기 따님이 한 번씩 빵 주시고 그러셔서 뭐 그 아드님도 뭐 이렇게 주시고 하셔서 좀 저도 그냥 이거를 그냥 제가 안 쓰는 거라고 드릴까? 따님 드린다고 이제 그 아저씨를 통해서 드릴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그쪽 그 맞은편에 그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막 주고 하니까 이건 다 뇌물이라고 막 어머니한테 막 그러고 받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저도 막 했었었는데, 제가 준다면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저희 또 직장에 음악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올해 결혼도 이제 앞두시고, 이렇게 화장도 하시니까, 그 선생님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날 오시지 않으셔갖고 오시는 날이 아니라서 선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 선생님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정말 어린 친구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버릇이 좋지를 않아서 막 그 친구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막 그렇게 이제 매 주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댄스 수업을 너무 좋아해서 댄스 수업에 이렇게 데려가면은 막 댄스를 하다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보통은 저는 웬만하면 이제 댄스 수업에 집중하게끔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하는데 제가 1년 정도 댄스 수업을 했었고 이제 막 너무 유행가에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이후로. 그래서 이제 발표회까지만 좀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댄스를 좋아하고 뭐 정말 신앙이 없다면 저도 막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막 할 텐데 뭔가 이렇게 길게 가기가 좀 이렇게 뭔가 이제는 좀 내가 많이 노출이 돼 있었다면 좀 다시 한번 또 제가 마음을 좀 정리하는 이런 시기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댄스에 관심을 제가 두지 않게끔 또 그렇게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댄스에 이렇게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 성향상 이제 뒤쪽에 그런 공간에서 막 다른 놀잇감으로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애는 진짜 막 억지로 끌어당겨도 가지를 않을 애라서 이 애가 있으니까 저도 같이 그 애를 바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댄스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남자 학생만 보면 되는데 이 작은 꼬맹이 여자 애가 이제 저랑 이제 댄스 시간에 이렇게 노는 게 재미가 들린 거죠. 그래서 그때 웬만하면 저는 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막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함께 놀아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극적으로 댄스 수업이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막 인도해서 막 이런 체험하자 저런 체험하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날은 제가 주도적으로 막 놀이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게 댄스 수업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 수업인지 모호할 정도로 막 훌라후프도 막 뒤에서 제가 돌리고 막 훌라후프 소리도 막 내고 하니까 결국에는 댄스 선생님이 막 훌라후프 치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시기는 분명 댄스 시간에 이렇게 좀 막 소리를 내거나 막 이런 거 싫어하시기는 한데 저는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죠. 막 그 어린 친구가 막 하자는 대로 막 하다 보니 막 트램플린도 막 뛰게 되고 막 정말 이게 댄스 수업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 수업인지 막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막 시끌벅적하게 제가 뒤에서 활동을 막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댄스 선생님은 훌라후프 돌릴 때 딱 한번
좀 시끄럽다고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막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제재를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아동에게 댄스 시간에 집중 못하는 그 남은 시간을 막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죠. 댄스 수업이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저는 일단 바깥에 나갔는데 그 제가 놀아줬던 아이, 그 아이의 신발을 제가 그 댄스 수업 때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 신발을 가지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뭔가 사과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죠. 수업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막 그 수업에 참여 못하는 아이 위주로 막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훌라후프 이런 거는 좀 안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너무 떠들어서 죄송해요 하니까 또 괜찮다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퇴견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그날 있었고, 이제는 이제 수업을 다 마쳐서 그 어린 여자아이 어머니랑 또 대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아이가 댄스 수업에서 댄스는 크게 안 했지만은 뒤에서 놀아주니까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방학이라서 아이가 많이 심심해서 선생님 놀아주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많이 심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뭔가 측은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편함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뭔가 이제 다른 또래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많이 부딪히는 학생인데 얼마나 심심하고 방학이 그렇게 좀 적적하게 보냈었을까. 그때 댄스 시간에 정말 댄스 선생님의 그런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그렇게 놀아줬을 때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겠나. 계속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음악 선생님께 제가 이제 선물 받았던 그 립스틱을 드리려고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를 학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졸업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뭔가 신앙적인 그런 단어를 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갔죠, 멘트를. 제가 예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이거 쓰실래요? 하면서 색깔이 약간 선생님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단번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이,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다른 분 주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쿨하게 그냥 받아들였죠. 웬만하면은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할 텐데 거절을 하시니까 내가 두 번 묻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퇴근 잘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을 보내드렸는데 거절당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행정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지가 한 2달 되어 가나요? 어쨌든 그 선생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도저히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좀 제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제가 늦게 퇴근하면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둘만 남겨져 있을 때도 그냥 서로 보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쌩 가버리니까 어느 타이밍에 도대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스쳤던 생각이 이 선생님한테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젊으시기도 어리시기도 하고 화장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는데 그 행정 선생님께서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음악 선생님, 저랑 행정 선생님. 근데 행정 선생님께서 저희 보고 먼저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엘리베이터 이거 안 기다리고 바로 내려가도 될까요? 하시길래 네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먼저 가시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가도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제가 음악 선생님을 미리 보냈죠. 선생님 먼저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제 1층에서 그 행정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선생님이 이제 불을 다 끄시고 문을 잠그시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내려오시겠죠. 오시는데 문이 딱 열려서 딱 봤는데 제가 딱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불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잘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는데 제가 간 줄 알았는데 1층에 있으니까 약간 놀라셨습니다. 놀라셨는데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면서 제가 이것을 월요일날 어떤 어머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예민한 신앙생활을 해서 선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면서 이거 혹시 쓰실 생각 있으세요 하면서 이게 립스틱인데 하면서 제가 이 봉지만 한번 뜯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선생님께서 좀 머뭇거리시더니 그러면은 쓸게요 하면서 제가 또 브랜드 이름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냥 드리면 좀 뭐 이렇게 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비싸다 하면서 어떻게든 그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서 그 선생님을 잡았죠.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하면서 교회 예전에 다녔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회복하셔야죠 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하하 웃으시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뇌물이긴 하지만 이 뇌물로 인해서 그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진짜 타이밍이 좀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웠던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행정 선생님께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좀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토요일이 되었네요. 토요일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사무실에 왔는데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 올 줄 알았는데 햄버거 친구가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 지금 거기 놀이동산에 있는데 친구랑 왔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모 가게 가려고 하는데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도 되지. 근데 거기 놀이동산이 더 좋지 않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욕망을 표출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이모 가게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모 가게를 갔는데 그 근처 도서관에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서관도 가고 또 무슨 놀이터도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이미 못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그 아이랑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오라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지금 행동대장이랑 같이 이모 가게 가려고 해요 하면서 가도 돼요 하니까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온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좀 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좀 가기가 어려운데 이모 가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먼저 전화를 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자고 하더라. 근데 이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본인도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이터를 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와라고. 와서 그 친구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 친구 가고 싶은 거 먼저 가고 그 다음 너 가고 싶은 거 가야 될 것 같다. 그건 네가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조금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봐. 이모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모도 다 쉬운 거 아니라고 다 성격이 맞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어려운 순간도 많지만은 이모는 그래도 너희들 오는 게 좋다고. 혹시나 뭐 친구 간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 이모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그래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듣더니 용기를 내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와 하면서 이모가 도와줄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 이모가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지솔 좋아하는 친구가 올 것이다. 너도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그러면 안 갈래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오라고. 너 가고 싶었던 곳 먼저 가고 그 친구 가고 싶었던 곳 가겠다고 이모가 얘기를 해놨다고. 너는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행동대장도 혹시나 오냐고 하니까 그 친구도 오기로 돼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안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입니다. 토요일은 그 친구들이랑 논다고 안 되고 일요일은 이모가 그 뭐지 뭐 예배 드린다고 못 놀아주고 뭐 언제 놀아주냐고 막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뭔가 이렇게 화살이 팍팍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듣다가 우리가 먼저 놀자고 했으니까 우리랑만 놀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모는 그게 안 된다, 이모는 그게 안 된다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좀 세게 말했죠. 여기는 예약제가 아니야 하면서 예약제가 아니야 하면서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야, 말릴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억울한 거죠. 그 친구들도 억울하고 저도 막 쐐기를 박았죠. 여기 예약제 아니라고, 예약을 해서 너희끼리만 놀고 다른 친구도 오면 배척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심어 주니까 막 불평이 막 쏟아진 거죠. 그리고는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이런 말을 처음에 했었죠. 이모, 이모가 놀아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오늘은 이모가 놀아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모는 놀아주는 게 아니야 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노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노는 거라고 그렇게 또 심어주게 되었죠. 어쨌든 막 저에게 불평을 좀 하다가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됐고, 어쨌든 그 도서관을 먼저 가겠다고 이모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지금 김밥 만들려고 김밥 재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니까 김밥 만들지 말고 제가 놀이동산에서 버스 도착했을 때 이모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김밥 만들고 싶은데 하면서 또 의견 충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면서 이모 김밥 좀 만들다가 너희 오면은 그만두고 나갈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마쳤고, 정말로 김밥 재료를 이렇게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들 이제 왠지 버스 타고 올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제 냉장고에 넣을 건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김밥을 만들지는 못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같이 밖을 나갔죠. 밖을 나가서 가니까 이제 길에서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마주치고는 그 친구들 일부러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막 본인들 숨기려고 막 일부러 뒤로 돌아서서 막 오다가 막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다 봤어. 넌 줄 알아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친구들이랑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도서관인데 저번에 행동대장이랑 갔던 그 큰 도서관 말고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새로 생긴 곳인데 그렇게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갔는데 신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1층이 뭐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 2층은 이제 어른들이 이용하는 그 도서관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서 그 계단에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누워서도 책 볼 수 있고 뭔가 카페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내 첫눈에 참 마음에 드는 도서관이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예전에 학교에서 제가 다른 아이들이랑
도서관 가서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했었다고 햄버거 먹었던 친구한테 얘기했었을 때 엄청 부러워했었고, 이모 나중에 제가 학교에서 놀면 같이 도서관 가서 숨은 그림 찾기 해요 했었던 그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랑 도서관에 와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자고 해서 숨은 그림 찾기 책을 저 선생님께, 사서함 선생님께 물어봐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종을 하기 싫어서 막 그 도서 검색대에서 막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선생님께 가서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젊으신 청년분이셨는데 뭐 책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예수님 전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 주셔서 책 2권을 이제 가지고 유아방에 갔죠. 유아방에 가서 바닥에 엎드러져서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도 다행인 게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그렇게 같이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전에 문자를 줬죠.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야, 왔을 때 한 도착하기 10분 전에 연락 주면 이모가 먼저 그 친구들이랑 도서관에 가 있을 테니까 이모가 마중 나갈게, 이렇게 문자를 줬었는데 전화가 와서 이모 저 도착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기다려라, 이모 곧 나갈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너희 여기 있을래 아니면 따라갈래 하니까 그 친구들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도서관에서 있다가 나가게 되었죠. 제가 저희 아들 그 토요일마다 다른 친구들이 이제 본인의 돈으로서 막 간식 사 먹고 하니까 좀 출근해서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목걸이 지갑 안에다가 이제 돈 쓰라고 3,000원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친구들 오기 전에 이제 네가 소비해서 사 먹으라고 막 해서 2,000원을 벌써 쓴 상태였습니다. 근데 1,000원이 이제 지갑에 있었는데 급하게 나온다고 그 지갑을 도서관에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거기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홀레벌떡 나오게 되었죠. 홀레벌떡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랑 그 미리 온 2 친구가 이렇게 대면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좀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좀 하려고 좀 앞서서 걸어갔죠. 앞서서 걸어가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도서관 지금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어떤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 가자고 해서 거기 갔다가 네가 원하는 놀이터 가자 하니까 전화 통화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쩌겠니 하면서 이모 몸이 2개도 아니고 하면서 좀 이해해주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되게 그 새 인물이 만났을 때 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뭔가 일이 하나 터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알고 보니까 행동대장이랑 다른 그 태권도 다니는 언니, 그 언니가 이제 저희 가게에 이렇게 한번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언니랑 먼저 그 다른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놀러 오라고 그렇게 뭔가 얘기를 나눈 상태였는데,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행동대장이 랑 같이 저희 가게에서 놀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연락을 줬었어요. 그래서
행동대장 입장에서는 왜 오지를 않냐, 와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고, 저는 이제 행동대장이랑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여기로 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저는 이모 가게에서 놀고 싶은데 행동대장이 이제 놀이터로 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모랑 놀고 싶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을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 뭐 연락을 줘야 되는 거는 맞죠.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연락을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본인도 뭔가 이모 가게에서 놀고 싶다고 어필을 했는데도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분명 뭔가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행동대장은 너무나 힘든 거죠. 어떻게든 얘기를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뜸이 들여지니까 그거를 행동대장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더 얘기를 하기에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 제가 끼어드는 것 같고, 오해가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또 사실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그런 일로서 그 세 명이 좀 마음이 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두 명의 친구한테 신경 쓰지 마라, 이거는 이 친구랑 행동대장만의 일이다, 너희들은 좀 절로 가 있어라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넓히려고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놀이터를 가자고 하니까 제가 이제 뭐 또 버스 타고 가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햄버거 먹었다는 친구만 버스비가 없어서 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은데, 버스비가 없는 친구에게 제가 알겠다 그러면 없는 친구들은 내가 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말했던 그 놀이터가 가까이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진짜 멀리 있는 제 직장에까지 그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그 놀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이름은 똑같은데 이게 동네가 다른 그런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해서 그 먼 데인 줄 몰랐다, 이모는 요 가까이 있는 거길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멀리 가려면 우리가 버스를 건너편에 타야 되는데 하니까 그러면 그냥 가까운 데 가자고 그렇게 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 이제 버스를 좀 이렇게 타려고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전화를 제가 행동대장한테 따로 하게 되었나요? 행동대장이 이제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를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희 둘만의 일이라서 이모 핸드폰을 바꿔줄 수가 없다고 제가 이제 거절을 한 상태였고,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조금 몸도 아프고 좀 말을 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행동대장 네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뭐 행동대장도 할 말이 많았는데 이모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탈 타이밍에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지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받았는데 또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이모가 너희 사이에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내가 개입하게 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은 이제 뭔가 들어야 할 대답을 빨리 듣지 않았을 때는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맞아, 이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모도 때로는 답답할 때 못 기다릴 때 그때 짜증 많이 난다고, 네 마음도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행동대장이 뭔가 울음을 터뜨렸는지 정말 삐졌는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태권도 언니가 전화를 받더니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뭐 놀기로 했는데 하면서 막 대답을 안 주니까 막 우리도 난처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여기 와서 같이 놀자 하면서, 이모는 너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던졌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었나? 어쨌든 이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려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제가 왜 그 수화기를 이렇게 건네주기 싫었냐면, 예전에 한번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아이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친구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를 건네줬는데, 그 건네준 친구와 저에게 이제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렇게 전화로서 막 싸우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 같이 놀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수화기로 제 거를 빌려서 싸우게 돼버려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뭔가 수화기를 빌려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행동대장 뭐 시소를 좋아하는 친구 다 저랑 친하지만 중간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뭐 서로 오해가 있더라도 그 서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만약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안 준다면은 그것도 또 행동대장한테 겠죠. 만약에 그 짓을 좋아하는 친구가 너에게 연락을 안 줬다면은 그 연락을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거나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 그걸 네가 받아들여라고. 너는 당장의 대답을 듣고 싶지만은 그런 무응답도 거절일 때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줬더니 본인은 그걸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죠. 어쨌든 1시간이 다 되어 가서 여기서 이제 한 타임을 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